안녕하세요. 로기의 감상법으로 오늘은 한 분을 더 모시고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까요? 몇 명이 같이 이야기를 와구락을 할 텐데 저는 더덕이고요. GPD고요. 네,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초이입니다. 네, 초이님까지. 전 주인공 록입니다. 네. 오, 주인공. 네, 반갑습니다. 센터. 네. 오늘은 좀 유명한 분이네요. 네, 오늘은 최 PD가 같이 오는 날이라서 유명한 분을 골랐고 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이분의 작품을 좋아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결이 맞아요. 뭔가 약간 정말요? 동양적인 거 좋아하시는 그 느낌이 맞아요. 이분이 서양화가이신데도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교결과 유교 보이의 알고 보니 제가 유교거리였던 그러면 어떤 분일까? 네, 네, 기대해 오늘은 보겠습니다. 김환기를 모셔왔고 김환기 작가님은 사실 한국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제가 알면 말 다 했죠. 어떤 작품인지 모를걸요? 다랑아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안다. 아닐 수도 있다. 워낙 유명하시고 또 저희 교과서에서 많이 본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2017년도쯤에 이분의 작품이 옥션에서 레코드 경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미술 작품 중에 최고가 경신을 항상 셀프로 하시는 셀프로. 아마 최고가 3위도 김환기 작가님의 작품일 거예요. 이야. 네. 좋겠다. 그래서 김환기 작가님을 모셔왔고 이분은 사실 오늘 또 최 PD랑 또 기 PD님도 말씀하실 게 많은 게 전쟁을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맞다. 그림 기억나요. 네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환기 작가님은 1913년도에 출생하셔가지고 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환기 작가님을 좀 찾아보다가 원래는 저도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그 신사실파를 만드신 분이 김환기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하다가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아직도 생가가 신안군에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의 일가가 일제강점기에 되게 번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부호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배경이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한량 같은 그런 모멘트도 만들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원래 안창도랑 가자도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간척사업으로 연결을 했대요. 근데 그 간척사업의 한 집안이 김환기 작가님의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일단 부농이기도 하면서 현박회사의 상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정도면 말 다 할 정도로 부자셨겠죠. 그러네. 그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사업가였구나. 네. 그래서 김환기 작가님은 집안 사업을 하시진 않았지만 둘째 아버지의 아들인가? 그 사촌이 그 업을 이어받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또 부자들은 가족끼리 선봐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32년도에 하죠. 처음으로 서달금 씨랑 결혼을 하셨다가 19, 20에 결혼하셨네요. 맞아요. 제때 했네. 1944년에 그 아주 유명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김향한 씨랑 재혼을 하셨어요. 여기 이력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만 적어놨는데 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서적에 있는 이력에 써 있는 것만 가져왔는데 네. 이 서적이 김환기 작가님 에세이예요. 그래서 일기랑 편지들 같은 걸 모아서 낸 책인데 저게 노래 가사인데 저게 김환기님의 맞아요. 어디에선가 나온 건가요? 김환기 작가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뒤에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을 하셨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신사실파를 조직하시고 활동을 아주 짧게 하셨어요. 신사실파라는 활동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47년도에 이게 결성이 됐는데 50년에 저희가
네. 전쟁이 있었어가지고 그쵸. 네, 그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시면서 또 피난길에서 만든 작품들도 유명한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는 다시 교수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가셨고 그 이후에는 뉴욕에 쭉 사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네. 제목의 작품으로 1970년에 한국미술 대상전에서 대상을 타시고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세요. 아. 제가 오타를 냈네요. 뇌출혈로 별세를 하셨어요. 74년도에. 네. 그래서 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볼까요? 네. 처음으로 출품한 작품이니까 아주 시작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작품에서 다른 분들도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이 여자를 그린 모습은 그렇게 특이할 만한 지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묘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저 바구니에 있는 게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 보이게. 네, 그게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아, 구멍 뚫린 듯이. 네. 실제로 뚫린 죄송합니다. 이 책을 보면 참 좋은 게 이런 작품들을 볼 때 그 시점에 썼던 편지나 아니면은 메모 같은 거를 같이 보면은 네. 작품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종달새 노래할 때라는 작품인데 사진의 모델은 누이 동생이래요. 그리고 남쪽에 살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그래서 남방적인 풍토에 대해서 이때도 그렇지만 아주 늦게까지 돌아가시 전까지 그림을 그릴 때 그 남반구의 풍경, 한국의 남쪽의 풍경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산이나 뭐 보름달이 있는 풍경 그런 것들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문구 중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나는 지금도 대단한 낭만주의자이지만이라고 쓰셨던 건데 이걸로 작가님의 성격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낭만만 추구했던 그분. 네네네. 네, 모든 무해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네. 무효한 것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랑 비슷한 결이네요. 네, 느낌이 있네요. 부잣집이라는 공통점도 있네요. 네. 일본 유학도 했고요. 혹시 모티브를 극 중에서 그 변요한이 골동품을 많이 모으거든요. 김한기 작가님도 골동품이랑 다랑아리 이런 거를 많이 모으셨어요.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을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다. 네. 약간 그 세대의 힌트를 얻으셨나? 네. 그래서 동경 서울시대 대표작으로 처음으로 종달새 노래할 때를 보여드렸고 다음 페이지에는 백자와 꽃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려고요. 작가님이 비평글도 많이 쓰시고 사파도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딸의 인터뷰가 있는데 네. 따님이 김한기 작가님 돌아가시고 인터뷰한 것에서 이분이 성북동에 사셨거든요. 성북동에 사실 때 담이 없는 집에 사셨대요. 근데 그 담이 없는 집에 유리창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이제 달 항아리들을 놓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하셨대요. 백자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도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백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도 항아리와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또 색감이 확 달라졌네. 네. 이렇게 연달아서 세 작품을 보면은 점점 작가님 작품이 약간 피카소풍처럼 그러네. 네. 피카소 풍인데 고갱 색깔이야. 맞아요. 대단하다. 그리고 점점 정말 미니멀해지고 그 사실 신사실파라는 그룹도 그 신사실파라는 이름을 김한기 작가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유영국 작가님 말에 따르면 네. 그 신사실파라고 짓게 된 게 추상의 이미지지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사실파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네.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작품은 점점 추상화가 돼가는 게 느껴져요.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연도별로 보다 보면. 그래서 항아리와 여인들이라는 작품이었고 네. 그 다음은
51년도 작품이에요. 그리고 판잣집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전쟁에서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시기도 그렇기도 하고, 네. 이때 작가님이 그린 그림들이 이 판잣집하고 군수물자 같은 거를 실어 나르는 기차 같은 것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작가님이 피난길에 혹은 그 부산에서 피난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건축가 선생님 중에 유명한 분이 네. 파리에 계신 김중업 선생님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김중업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는 거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부산에 내려와서 전쟁 속에 살면서 예술가 싸운다거나 희생하는 그런 얘기들이 문학적인 감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보내시거든요. 피난길에서도 예술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그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색감이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그 기차를 그리신 작품도 색감이 어둡거나 하진 않으세요. 낭만주의자 맞으시네. 그 상황에도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네. 지독한 현실주의자 죄송합니다. 새까맣게 칠하시려고요? 네. 근데 작가님의 그 에세이에서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돌아오시고 쓴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산이 되게 싫으셨나 봐요. 당연히 또 전쟁이기도 하니까 싫으셨겠지만 부산에 생선 비린내 나는 곳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 너무 좋다. 완전히 도시적 감성. 네, 완전 도시 남자셨나 봐요. 그런 글을 보고 완전 그 시티 보이구나. 딱 그러시네.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살고 뭐 유학 가고 그랬으니 그리고 파리에 유학 가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전쟁 겪고 좀 있다가 맨하탄 가서 사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전 느낌이니까. 네. 근데 계속 그게 연결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었던 그 기억이 뭐 전쟁 와중에 피난이니까 얼마나 했겠지. 힘들고 맞아요. 환경도 뭐 클린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겠다 싶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가님의 글에서 본인은 그 전쟁이 나는 와중에도 피난이 그냥 가기가 싫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었대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집에 누워있고 싶다. 근데 이제 옆을 보니까 방 안에 이제 자식들과 부인이 있는 것을 보고 가긴 가야겠구나. 해서 가셨다고. 그나마. 네, 써주셨거든요. 네. 솔직하시네. 어쩌실 것 같으세요? 백교희님은 절대 그렇지 않... 가야죠. 집사! 가야죠. 바로 일어나서 가야지. 어떻게 할 건데. 역시 기질적인 차이가.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일본에 가야 된다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비상 상황이 되면은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 그 일본어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서 비자 없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출국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데 일본어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도 미리 다 비슷하겠죠. 준비했네. 미리 다 똑똑한 준비했어. ENTJ. 아, 그렇지. 비상 상황을 준비해야지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성당을 가셔야 되는 것도 아시죠? 네.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경 서울시대의 대표작이었고 그리고 부산 피난을 마치고 나서 파리로 가게 되셨어요. 네, 파리로 가시게 된 게 본인이 한국에서 그리는 것만으로는 나의 예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해보고 싶으셨던 것처럼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때는 백자 항아리뿐만 아니라 또 작가님이 많이 골동품 같은 것도 모으셨으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56년, 57년 작품을 붙여놨어요. 제가 왼쪽이 56년이고 오른쪽이 57년인데 점점 어떻게 보면 서구의 추상미술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쵸? 느낌이 확실히 네. 있어요. 네. 특히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봤던 뭐 칸딘스키나 그런 작가들의 느낌도 나고 그 와중에 그 안에 그린 소재는 지극히 동양화적인 맞아요. 저게 뭘까요? 벚꽃일까? 어쨌든 중앙에 선을 분할하는 거를 어떤 동양적인 식물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식물은 매화입니다. 매화구나. 네. 그 누구죠? 키스 그림 있잖아요. 두 남녀가 이상한 모양으로 클림트. 네.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느낌은 어떻게 있는지. 하여튼 저는 갑자기 네. 그게 떠올랐어요. 백자를 그리신 거는 요런 변화가 있었고 또 백자랑 같이 그리셨던 게 다음 페이지에 산월 풍경인데 왼쪽이 57년의 산이라는 작품이고 오른쪽이 59년의 산월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그러네. 확실히 많이 추상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점점 이제 형태가 많이 네. 적어지고 왼쪽은 산인지 알아보겠어. 네. 네. 오른쪽은 못 알아보겠는데. 달밖에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른쪽입니다. 아, 산월 제목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아래에 있는 까만색 저 반은 뭐예요? 뭘까요? 저희가 뭐 산. 추측하거나 느껴볼 수 있겠죠? 집을 그리신 건가? 그럼 나무? 뭘까요? 길? 사람일 진짜 수도 모르겠다. 있지 않을까요? 사람? 근데 너무 그러면 심하게 단순화시키신 건데? 그쵸. 산도 심하게 단순화시켰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네. 달의 테두리는 다양한 색으로 처리하셨어요. 디테일을. 형태 중심으로 뭘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으로 저렇게 한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뒤로 갈수록 점점. 정말요? 좀 빠질까요? 아니, 그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섬의 달밤이라는 작품이고 59년도 작품인데 이때부터 청색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색을 많이 쓰셨고 이제는 진짜 제목 없으면 제목이 있어도 어렵다. 네. 뭘까? 이게 뭐야? 섬의 달밤? 네, 작가님이 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섬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신 그 신안의 앞바다에 떠있는 섬의 모습이 저런 느낌이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니면 난 저 뒤에 트리처럼 나무 세개 같은 띡띡띡 있잖아요. 네. 네. 파리 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몽쉘 통통 말고 몽쉘 미셸인가? 네. 그 성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본 느낌도 넣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배 같아요. 이 테두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배 느낌이고 이쪽이 육지 같고 이게 달 같고. 저도 달 같아요. 다리 되게 낮게 거기서. 네. 여기 중간에 발을 해가지고 분할하듯이 해놓으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약간 피카소가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셨다는 그러니까 여러 각도를 동시에 담아버리는. 네. 그 저희 백영수 작가님 얘기할 때도 그 화면 분할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확실히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가운데 가로선을 기준으로 밑에는 이제 물이 비치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에는 뭐 산이나 건물들 요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 이거는 진짜 그냥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보기를 열어놓으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저 부분은 한국의 바닷가 마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전 그거는 괜찮은데 저 중간에 있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저게 뭐지? 뭘 보고 저런 느낌을 담으셨을까?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네. 네, 저는 그 김한기 작가님의 청색 작품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작가님이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명의 흔적이 담겨진 청색이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생명들은 이제 새벽에 자기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의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청색 작품들을 좋아하나 봐요. 이분은 바닷가에서 살아서 더 청색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다 색깔이 청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특히 서해안은 그 너무 사실적으로 가시면. 이과적 발상을. 근데 여기서 생명의 흔적이 담겨진 청색에서 저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물의 느낌이 또 저도 바다. 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으니까 약간 아니, 그런 그거는 느낌. 맞죠. 네. 맞는데 전 바다를 그거는 맞는 보면서 걸로. 파란 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알겠고요. 그럼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작가님이 점점점 이제 추상을 하시면서 점화를 한 연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 작품들을 가져왔어요. 저 때부터가 점묘화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가요? 사실 점묘화는 서양에서 온 거고 맞아요. 그거는 1800년대 후반. 네. 그때 이미 점묘화가 있긴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모노크롬 한국식인가요? 점묘화가?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네. 보이는 저런 점으로 된 것들이 점묘화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에 면을 처리한 게 더 많아서 이걸 점묘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점들이 뭉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점묘한 거죠? 그죠. 네네. 제가 좀 짧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여기 점 많아요. 맨 오른쪽 그림. 그러네요. 네, 이런 터치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 위에는 이 비슷한 시기 65년도쯤에 이거 연구를 시작하시면서 한 작가님의 65년도 편지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1월 2일에 점화가 성공할 것 같다. 오. 미술은 하나의 질서다 라고 남기셨고 네. 1월 20일에 그림은 첫 번 촉필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신선하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여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그래도 한때 화가 지망생으로서 네. 처음에 딱 그림을 시작할 때 이거를 잘 할 수 있겠다 혹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막 그리는 게 너무 재밌으면 완성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약간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래도 완성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물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첫 번 촉필로 성공해야 한다? 아주 공감 가는군 하면서 저건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음악도 좀 비슷한 면이 그죠. 첫 멜로디가 느낌이 좋으면 맞아. 그 곡은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첫 번째 그 시도가 무조건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때도 완성을 시켜보셨지만 해봤더니 그 처음 느낌이 좋았던 게 역시 좋더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글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초고는 쓰레기라고. 쓰레기다. 그거는 글은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음악이랑 미술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딩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디버깅이에요. 계속 수정이죠. 계속 수정입니다. 그게 더 좀 그래서 패치가 계속 나옵니다. 적성에 맞죠. 훨씬 편합니다. 난 어차피 천재가 아니야. 네. 그리고 1월 25일에는 선과 점을 좀 더 밀고 가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작가님이 선과 점으로 만든 그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그림 전체를 보면서 참 웃기게도 교통 표지판이 떠올랐어요. 교차로? 모든 느낌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신호등 같기도 하고 교차로 느낌도 있고 근데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어. 진짜 이게 그림을 보는 사람의 그 뭐랄까 상태가 아니라 그게 정말 다른 그게 아니죠. 지식 수준도 아니야. 저도 지식은 별로 없는데 그게 다르네. 저는 이거 자체를 딱 보면서 뭔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블루이면서 저 안에 점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약간 반대색인데 그것들이 조화가 있어서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냥 저게 느낌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반면 이게 신호등 같다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다르다 보는 게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 로기님이랑 전시를 보러 가면은 네. 저는 피디님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네네. 이런 걸 봐도. 근데 로기님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TYF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육시대에서 초기작을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게 진화하는 모습인데
작가님이 나는 점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 이런 걸 계속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을 보고서는 그 전에 산하고 달을 그리신 작품들이 떠올랐는데. 아,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생명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느꼈거든요. 산, 달, 이거 아까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딱 그거네요. 구도가. 네. 저 점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점이 쭉 움직이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쭉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정지 화면인데 분명히 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확실히 있나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작가님의 대표작들을 떠올려 보면 그 제목이 우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우주까지 가게 되신 것 같아요. 와, 저 제목도 되게 신기하다. 4 다시 저거는 1111일까요? LLL일까요? 저거는 그 로마 숫자.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로마 숫자도 네, 이렇게 4. 쓰질 않는데 이건 좀 특이하다. 뭐 이렇게 안 쓰진 않더라고요. 4를 쓸 때는 원래 I자 느낌, X 느낌 이렇게 붙거든요. 네. V지 참. V 느낌이 붙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아, 본 적은 그렇구나.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쓰는데. 다시 또 68은 68년도에 지었다. 그리고 샵 8번. 제가 봤을 때 그림이 동그라미에 산 느낌에 그리고 우리가 뭔지 모르고 있는 이 막대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넣어버리신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목 자체에도.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제목을 분석해 가야겠다. 어떻게 썼는지.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김한기 작가님의 머릿속에 뭔가 있던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연도랑 순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다음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구나.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건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에요. 작가님이 이미 뉴욕에 계실 때, 네, 그때 시절의 작품이고, 이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또 재밌는 게, 김광석 시인님하고 또 되게 친하게 지내셨는데, 미국에 계실 때 그 시인이 타계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사실은 그게 오보였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작품을 그리고 지금 70년이니까 작가님이 4년 뒤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 시인님은 6년인가 7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광섭 시인을 추모하면서 그리운 마음에 담은 작품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느낌을 주시려고 했는지. 수많은 점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점이 약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대입을 했거든요. 드론 촬영입니다. 드론 촬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서 찍은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맨하탄에 계셨기 때문에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빌딩의 위만 보이잖아요. 그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인연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저건 사람이겠다. 사람도 움직이는 흐름을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저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저만 엉뚱한 생각을 했네. 저는 매지가이로 봤거든요. 매지가이. 뭐가 보이시나요? 매지가이 이렇게 얼굴이 있다. 여기 입이 있다. 여기 눈이 있고. 원래 인간은 자연을 보더라도 무슨 얼굴, 무슨 바위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재밌게 봤네요. 저도 이거는 최 PD랑 약간 비슷하게 봤던 게 저는 사람보다는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그 세포들처럼 저게 느껴져서 세포. 네. 세포들로 가득한 어떤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까. 난 왜 자꾸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가 왜 이래 정말.
식물세포와 세포 벽이 있거든요. 저거는 식물세포야. 뭐래? 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였고, 네. 그 다음 작품이 그 유명한 2019년도였네요. 19년도에 한국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우주라는 유니버스라는 작품입니다. 일렬로 돼 있는 거 돌리셨어요. 근데 별을 노출을 오래 해서 지금 저런 느낌 나거든요. 별이 이렇게 도니까. 네. 그 느낌이 있네요. 제가 김한기 작가님 작품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게 대학원 때 환기미술관에 갔을 때였는데 사실 그전에는 김한기 작가님이 유명한 것도 알고 그림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미술관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작업이 좋다, 막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확실히 그 공간이 주는 또 압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환기미술관이 정말 김한기 작가님 작품을 감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떨어지는 빛과 작가님의 작품들을 봤을 때 나 진짜 위대한 작가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작가님의 메모를 지금은 리뉴얼 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별관 같은 데서 작가님의 일기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메모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진짜 미친 예술가가 돼야지. 막 그때는 패기가 넘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때 감성이. 여기 제목이 아까랑 달라진 거 보이세요?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야, 신기하게. 네. 아까 그거를 1111로 그냥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글쎄요. 그러게. 그 몇 년 차이 아닌데 또 숫자 표현이 저렇게 달라진 여기는 거면? 바가 없었어요. 바? 어떤 그 바요? 네모난 동그라미의 바의 산 모양 이게 단순화였는데 지금 점으로 나가버리셨잖아. 좀 전에 그 작품에도 다 점으로 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도 제목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럼 그 다음 작품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까요? 이거는 진짜 제목에 딱 그거밖에 없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시리얼 넘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네네. 그쵸? 네. 샵 표시 뒤에 있는 거는 전체 작품 수인 것 같고 해시태그의 해시태그는 선조인지도 몰라요. 샵은 음악 용어죠. 네. 어쨌든 저 세모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삼각형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죠. 스며드는 느낌일 수도 있고 전 위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김한기 작가님의 색감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작가님 아무래도 청색 작품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니까 아주 쨍하게 내려오는 햇빛이 느껴져서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가져온 작품입니다. 피디님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 뭐 생각할지 알 것 같아. 저도 알 것 같아서. 회로도야. 기판이야, 기판. 74년도 그럴 수 있어. 네. 그 74년도 작품이고 이것도 검은 백처럼 보이지만 저 검은 백이 다 점이네요. 네. 엄청난 수작업이네. 궁금해지는 게 다 채우신 다음에 흰색을 그으신 건지 거기를 비우면서 작업을 하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비우면서 작업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런 아까 저희가 봤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같은 작품도 자세히 보면은 청색을 그리시고 빈칸을 채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얀 부분들이 컬러가 아니에요? 네, 파란색 위에다 거예요? 그린 게 아니라 비워서 파란색을 와, 저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완전히 그림이 달리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최근에 이제 유명한 작가님들이 네. 동양 철학을 이제 추종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김한기 작가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죠. 와, 저거는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데요?
난 당연히 칠을 배경을 하고 그 위에 흰색으로 그리고 다시 점을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그림을 글쎄 이게 저는 제가 다뤄본 재료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저 위에 흰색을 칠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게 느껴져서 저게 당연히 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작품을 하는 과정적인 측면인 거고 네네. 저는 그거는 잘 모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 느낌보다는 배경을 파란색으로 쫙 칠해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흰색을 모양을 다르게 그려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작업 순서로 얘기하면 공간을 비워낸 거지 맞아요. 만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건 느낌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에 덧치웠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신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저 정도는 뭐 비워낼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그렇게 했다? 왜? 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순서로 아무리 작업을 봐도 하셨지? 더 씌우는 게 더 어려운데. 아니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렵나요? 더 어렵죠. 저 하얀색을 저렇게 더 씌우는 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률적이지 않은 모양으로 하얀색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긴 하죠. 사실 뭘 해도 고생인 작업이긴 한데. 고생인데. 근데 느낌이 다르다. 완전 반대로 접근한 거라서. 아까 회로도 같은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회로를 만들 때는 저 흰색 부분이 선이라고 치면 전기선이라고 치면 저 부분만 남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접근을 하는 건데 저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기판은 플라스틱 같은 거 위에 구리가 쭉 덮여지고 그 위에 뭔가를 대요. 그리고서 구리 있는 데만 남도록 하는 거야. 나머지는 덜어내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한국말이 딸려서 글을 못 쓰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네. 느낌이 완전히 반대다. 너무 좋네요. 네. 김한기 작가님 작품이 이제 마음에 하나. 회로도로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다. 맞아요. 그 작가님의 작품이 대부분 크기가 커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 그거를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뉴욕 전람회에 가셨을 때 여기 사람들의 작품은 100호가 아니라 뭐 몇 호인지를 모를 정도로 큰 작품이 턱턱 걸려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에서 오는 압도감을 거기서 느끼시고 큰 작품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라면 천조국이라서 그래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환기미술관에 가셔가지고 그 큰 그림들 앞에 서면은 그 작품의 압도감이 정말 커요. 제목대로 우주 느낌 날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고 환기미술관은 부암동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평창동 뒤쪽이 부암동인데 부암동 그 건축 공간도 너무 좋고 작품들은 당연히 너무 좋고 또 거기에 계열사라는 치킨집이 아주 맛있습니다. 꼭 가야겠네. 마지막에 음식점이. 그 계열사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네. 코스를 하나 짜주셨네요. 네. 이러면은 딸내미를 설득할 수 있어요. 같이 가자. 그리고 거기가 날씨 따뜻할 때 네. 그 산책을 하면은 부암동이 원래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그 치킨집하고 커피숍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동네가. 근데 그 산책길 자체가 너무 좋고 또 그 길을 걷다가 미술관에 들러가지고 나와서 커피 마시면 아주 코스를 짜주셔서 아주 네. 꼭 가야 되겠다. 한국 어디까지 가봤는지 줄 알았어요. 다들 다녀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코스 짜주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여행 프로그램.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로기의 감상법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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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